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 시스템은 완전히 바뀝니다. 모르고 있다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부 다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받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믿고 계셨나요? 그랬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 시스템은 완전히 바뀝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죠. 또한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가족 제도의 변화와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만으로는 더 이상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죠. 사실 저도 이런 고민을 자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과연 제대로 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까? 나는 노인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여러분도 해보셨죠? 그렇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재명 정부의 노인복지 개편안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8가지 핵심 대책,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1. 기초연금 부부가맥 제도 폐지 및 확대. 첫 번째로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기초연금 개편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만 지급되고 있죠. 부부가 함께 대상자일 경우 그중 20%를 감액하던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단독 가구 기준 월 32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는 연간 96만 원의 추가 소득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부가맥 폐지로 인해 노인 부부 가구는 연간 최대 192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되어 2014년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가맥 조항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전면 폐지가 추진되는 것입니다. 2.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두 번째는 커뮤니티 케어, 즉 통합 돌봄 체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통해 노인 돌봄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노인분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핵심이죠. 이를 통해 노인분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노인 돌봄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가족 중심에서 시설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들이 이미 겪은 변화를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2025년 관련 예산은 2조 262억 원에서 2조 1847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9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수치 증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04년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그동안 대부분은 단순 노무직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 중심으로 새롭게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4.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 네 번째는 치매 국가 책임제의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약 84만 명으로 추정되며 2025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치매 진단부터 돌봄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국의 치매 안심센터를 확대하고 조기 진단 시스템을 강화하며 치매 가족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치매 관련 정책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2008년 치매종합관리 대책이 시작점이었고 2017년에는 치매 국가 책임제가 도입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큰 현실입니다. 이번 정부는 그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다섯 번째는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간병비 지원 확대, 방문 의료 서비스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의료 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 정책은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보장제도는 1988년 국민건강보험 도입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노인 본인 부담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구조적인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 주거복지 확대. 여섯 번째는 노인 주거복지 확대입니다. 고령자 맞춤형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노인 친화적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핵심입니다. 배리어 프리 설계, 실버 전용 임대주택,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실버타운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옵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 농촌 지역 노인을 위한 별도 주거 프로그램도 추진 중입니다. 주거 정책의 흐름을 보면 과거엔 노인복지를 시설 위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재가 중심, 그리고 개인별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주거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7. 디지털 격차 해소. 일곱 번째는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분들이 디지털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맞춤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보급과 원격 의료 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육 내용은 단순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넘어서 온라인 금융, 전자정부 서비스, 그리고 화상회의 앱 활용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 해소는 노인분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통합 전략이기도 합니다. 8. 세대통합 프로그램 확대. 마지막 여덟 번째는 세대 간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세대 간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대 간 소통과 협력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인과 청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거 공유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 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삶의 지혜를 전하고 청년은 디지털을 가르쳐주는 상호 교환형 멘토링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정책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를 먼저 확보하세요. 각 정책의 시행 시기, 신청 방법, 대상 요건 등을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족 회의를 통해 노후 복지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역의 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들 기관에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복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뀐 정부와 정책에 맞춰 우리도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정책 변화는 단순히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라는 큰 도전 앞에서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입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 완벽하진 않을 것입니다. 재정 문제, 지역 격차, 세대 간 형평성 등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책을 단순히 혜택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지켜주는 시니어 파수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